추미애 당대표의 속죄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계엄령 시행 계획과 세월호 일가족 사찰에 이어 기무사의 충격적인 비행이 또다시 실상에 드러났습니다. 기무사가 과거에 군 상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호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불법 감청했다는 제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기무사가 자신의 지휘권과 조차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면 도대체 기무사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수많은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찰을 벌였다고 하니 그 대담함과 규모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기무사는 지난 수십 년간 정보 권력을 상으로 삼고 최고 권력의 기초를 상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역 장정과 국회의원은 물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머리 끝대기까지 올라앉아서 군정의 힘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무사의 뿌리 깊은 병폐가 세상에 일어난 만큼 정치권은 국민적 분노를 분명히 깨닫고 기무사의 군정 생각을 발본하고 국민의 기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를 넘는 물타기로 국민적 영혼을 외면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가짜 뉴스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당장 군 인권센터 소장의 개인적인 취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본질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라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혁신의 성패 여부는 결국 기무사의 과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앞에선 노무현 정신을 펴고 뒤에선 군정의 형수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그 혁신은 하나마나 혁신일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며 기무사의 불법을 감싸 안을 것인지 아니면 기무사를 바로 세워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과도한 물타기로 기무사 내부의 본질을 보도하는 것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의 기무사 TF를 구성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무사의 과거 비밀을 있는 그대로 발견해 다시는 5.16과 12.12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문건은 본인의 근거와 기를 의심케 합니다.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전방위적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성향 분석까지 곁들인 친밀한 대응 문건은 법부의 문건이라기보다 차라리 여의도 정치 신문사의 문건과도 같았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문건 중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하며 상고법원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저급한 공존 민비 사상도 드러났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고의 공국이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상권 분립을 포기하고 정권의 법비를 자처하는 형태의 충격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법부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묻지마 기각 결정을 내리며 마지막 양심 회복의 기회조차 들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권능은 어디까지나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 그리고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재판부 구성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가 시간이 지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착각이고 오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간층, 중소기업에게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처럼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과 같은 굵직한 증세는 없었으나 시장에 대한 탄력을 해치지 않은 범위에서 작금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결정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땅보다 땅으로 보상받는 지대 추구의 불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재차 선언한 정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세 분배와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 지급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실질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고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 사회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하위 계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빈부 격차가 더 극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계 소비 지출마저 감소하고 있어서 후가적이고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꼭 필요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어제 민생경제 법안 TF가 협상을 시작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수단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규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사령관 뉴스가 연일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 감축 의혹입니다. 이번 사태가 또 치명적인 이유는 사이버 특별활동, 세월호 유족 사찰에 이은 전면 검토 문건 파동 기무사 전립 검토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감청 사건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채호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기무사 첩합한 감청 실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군 정보 간의 감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법법에 보호받는 통신비밀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특히 외래적으로 활용되는 감청의 목적은 국가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까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은 그 자체로도 위법이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인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적폐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전진할 동력을 깎여서는 아니 됩니다. 원칙이 지적했던 감청 실태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무사 계획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를 소수 엘리트나 정부로부터 국가와 국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무사 계획을 길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부탁에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배문규 산업장관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도 개소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에 발맞춰 삼성과 SK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기치로 하는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들이 기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니 이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25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올해도 역대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되지만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시점에 정부와 기업이 한 목소리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공세는 단순히 무역 역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전략적 공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제부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걱정되는 것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첨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드론 등 미국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는 미래 유망 산업들에 대한 투자와 혁신도 시급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잃어도 버틸 수 있지만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잃으면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처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가의 지원을 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국가주의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 중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세계가 빠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는 지금 국가가 나서서 미래 먹거리에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참신한 스타트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산업자들의 아이디어가 미래 산업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국가의 중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상대의 산업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 경제 전쟁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총력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와 산업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입법 등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명 정책위 의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공정과세의 방향하에 소득 분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저께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가르기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부세 개편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 시가 20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종부세 세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1,331만 명의 0.2%에 불과한 2만 6천 명이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의 대상이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산층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선동만 하는 것은 이것이 구태정치입니다. 그리고 계층 간 편가르기라는 지적은 조세의 기본 기능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언입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OECD 등 모든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재정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가르기라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과 또 대변인이 세법 개정안에 혁신성장과 경제성장 전략이 담겨있지 않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등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규제 혁신 등 혁신 성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혁신 5법의 8월 처리를 위해서 어제 여야의 민생경제법안 TF에서도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법 개정은 혁신 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세법 개정안만 보고 혁신 성장 전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괜한 트집잡기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선동과 프레임 씌우기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조세 지출을 동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정 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 확대는 작년 말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야당도 평소에 주장했던 정책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지난 7월 5일에 EITC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에 담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더라도 재정 악화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5법의 8월 국회 처리가 시급합니다. 규제혁신 5법 등 민생경제입법의 8월 국회 통과에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이 역대 최고의 폭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을 봤을 때 이게 올해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시켜 정부가 폭염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이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이 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리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대책인데요.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